강원대학교 평원회 의장 원정식입니다. 사실은 토론이라고 하지만 제가 쭉 이 법률 안을 훑어봤을 때 특별히 보탤 게 없을 정도로 굉장히 내용이 좋습니다. 가끔 저도 소송을 여러 번 하면서 법을 많이 읽어보다 보니까 정말 형편없는 이 문장으로 이루어진 법도 많은데 우리 국립대학교 법 초안은 지금 또 상당한 수준에 와 있다고 생각이 돼서 더 보탤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토론문을 하나 나눠드렸는데 몇 가지 중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다루고 이렇게보다는 지금 우리 한국의 현실과 대학의 책무 그리고 거기에 따른 대학 구성원들의 책무 그런 것이 높은 차원의 가치, 즉 국립대학의 설립 목적과 연계돼서 법에 체계화되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이 대학도 살고 이 사회도 살고 그리고 인류의 미래도 있다. 그것이 제 논지입니다. 그래서 요새 많이 회자되는 말로 표현하면은 우리 대학이 지금 처한 걸 보면 이런 말하고 연결시킬 수 있더라고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우리 대학은 높은 이상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권력이나 또는 여러 가지의 힘의 역학 또 그리고 대학 내부의 복잡한 역학 등등이 뒤얽혀서 말 그대로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급급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놓쳤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기회에 국립대학법은 바로 이것을 바로잡고 이 대한민국에 희망을 주고 대한민국이 세계에 희망을 주는 국가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래서 제가 한번 몇 자 적어봤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서 헬조선이란 말이 회자되고 젊은이들의 얼굴에 짙게 드리워진 헬조선의 그림자를 볼 때마다 대학 교수인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무수히 반문하였습니다. 무엇이 대한민국을 이 모양으로 만들었는가? 그 해결책은 무엇이고 도약의 길은 무엇인가? 마침 문재인 대통령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희망을 봤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첫걸음이 대학다운 대학을 만드는 것이고 국립대학을 국립대학답게 만드는 것이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을 헬조선에서 탈출시키고 새로 도약시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대학을 대학답게 만들고 국립대학을 국립대학답게 만들려면 어디서부터 출발할 것인가? 바로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국립대학교법 제정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토론자로서의 작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고등교육 정책과 그 집행을 담당해온 교육부는 최소한 지난 30년, 87년 현 헌법이 만들어진 이래 직무유기를 하고 직권남용을 해왔습니다. 바로 헌법이 보장된 대학의 자율성을 지켜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대학의 자율성을 해치고 대학의 권력과 자본의 노예화하는 각종 법령을 만들고 집행했기 때문입니다.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 당면한 헬조선도 여기서 시작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대학 노예화와 대학 죽이기 정책은 바로 우리 사회와 국가를 단명케 하는 범죄라고 저는 감히 말합니다. 대학이란 인격을 도야하고 국가와 인류 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 이론과 그 응용 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국가와 인류 사회의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고등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학이 교육과 연구를 통해 우리 사회와 국가 그리고 인류 사회를 장기 지속토록 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국립대학을 국립대학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국립대학의 설립 목적을 최고로 실현할 수 있도록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만드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성원들의 책임과 권리, 역할이 국립대학 설립 목적을 최고로 달성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할 게 많지만 제가 다른 부분은 다 생략하고 이 부분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보통 국립대학의 구성원으로 교원, 학생, 직원을 들고 있지만 이들의 범위, 책무, 권리 등이 각종 법률에 다르게 규정되거나 심지어 충돌하며 국립대학 설립 목적 달성이란 대원칙과 동떨어진 채 구성되거나 역할이 부여되어 있고 이것이 현재 대학 구성원 간의 갈등을 야기하고 향후 대학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고등교육법에는 대학은 교직원과 학생으로 구성된다. 교직원은 교원, 거기에 교수, 부교수, 조교수와 대학 직원, 직원 조교로 구성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교원은 학생을 교육 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고 행정직원 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며 조교는 교육, 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좌한다라고 고등교육법 제15조에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이 규정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학 자율 관련 법률의 미비, 몇 번 나온 제왕적 총장 체제, 그리고 과도하게 권력을 행사하는 각종 정부 부처도 있겠죠. 대학의 지위 불명, 그 다음에 교육부의 통제적 관점과 자의적인 법 해석 등이 현장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총장 선출 방식 및 구성원 참여 비율 논란 등이 그 일단입니다. 국립대학에서 교원, 학생, 직원의 법적 신분이나 역할이 다르지만 이들의 의사결정 과정 참여와 관련해서 그 부분만 중심으로 그 실태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직원은 보통 일반 행정직, 대학 회계직, 조교, 무기계약직 등이 있습니다. 일반 행정직은 물론 대학의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사무국장의 명령을 받고 집행하는 공무원이자 행정조직원으로서 공무원법에 종속되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자율성이 거의 없습니다. 대학 회계직 역시 대학 노조를 구성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공무원 휘하에 있고 사무국장의 지휘 감독하에 있으며 또 6, 7급이 최고 직급이고 과장이나 행정실장조차 될 수가 없습니다. 조교는 매년 재임용을 받기 때문에 그 신분에 가장 불안하여 대학의 내 발언권 역시 가장 약합니다. 따라서 이들이 대학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수를 차지한다면 오히려 대학 자율성 및 연구나 교육의 고유성을 훼손하여 궁극적으로 대학의 존립 가치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교육부의 지도 감독이 대학의 자율성을 위태롭게 하고 학문 경쟁력을 훼손시켰던 것도 사무국장 직원 관계를 통해 진행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아울러 직원들은 대학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기한 단계부터 의무로 양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노조 활동을 통해 집단적으로 의사를 관철시키고 있음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은 구성원이기는 하지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교육 소비자, 교육 수혜자입니다.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람에게 결정권을 주는 것은 조직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다만 학생은 최고의 교육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일반 소비자와 달리 졸업하면 동문이 되어 졸업한 대학이 평생 꼬리표처럼 이력으로 따라가는 그러한 점에서 대학의 위상 제고, 즉 교육과 연구가 최고의 대학이 되어 최고의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사결정 과정에 제한적으로라도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교원은 학문과 교육의 주체이고 담당자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헌법에서 유일하게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자율성이 대학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이기 때문이라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대학의 목적을 해치는 총장의 독점적 결정과 제왕적 대학 운영은 위헌적 발상이고 그러한 총장의 제왕적 지배를 가능하게 한 규정을 고등교육법 등에 명시하고 이를 지원한 교육부의 조치나 법원의 판결은 대학의 존재의의를 강조한 헌법을 배반한 것입니다. 아울러 법에서 총장 선출 방식을 교원의 하부에 따르도록 규정한 것이나 처장, 학장 등 관리직을 교수가 하도록 한 것도 그리고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정당 가입이나 정무직을 맡을 수 있도록 한 것도 학문과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대학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교원의 비중을 약화시키는 어떠한 결정도 대학의 자율성과 결정의 책임성을 훼손하여 연구와 교육의 수요성을 약화시키고 극단적으로는 대학의 존립 이유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립대학의 실정을 모르는 사람들
또는 다른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각종 결정 과정에서 국립대학 설립 목적 구현을 저해하는 결정을 함으로 국립대학 죽이기, 국립대학 노예화에 동참하였습니다. 최근에 몇 가지 예를 보겠습니다. 첫째는 대법원, 법원, 두 번째는 국회, 세 번째는 교육부, 즉 정부입니다. 대법원 2015년 판례 학칙 개정 처분 무효 확인 부산대학에서 했던 것이죠. 거기에 보면 자유로운 진리 탐구라는 학문의 자유의 측면에서 보면 그 주체인 교원이 대학 자체의 중심이 되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 외부 세력의 간섭을 배제하고 대학을 자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측면에서는 대학의 또 다른 구성원인 직원, 학생도 교원과 함께 대학 자체의 공동 주체가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문에서는 외부 세력이 독재 권력이나 천민 자본인 현실에서 상명하복 체계에 있는, 이게 15년 판결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독재 권력이나 천민 자본인 현실에서 상명하복 체계에 있는 직원의 결정이나 행위가 오히려 외부 세력의 간섭을 촉진시켰던 사실을 간과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둘째, 국회에서 지난 10여 년 동안 제출된 법률안 등을 보면은 실무 의결 기구의 교수위원회 비중을 구성원의 2분의 1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로 보입니다. 이 역시 위와 같은 국립대학의 본질이나 실정을 모르는 탁상 공론입니다. 셋째, 교육부가 2015년 만든 국립대학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교육부령 64호를 보면은 제22조에 교육, 연구, 학생 지도 등을 위한 계획서와 그 계획서에 따른 실적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개인별로 차등 지급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것 전부 포함하지만 특히 논문을 쓰는 연구자나 최소한 논문의 특성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제시할 수 없는 내용으로 탁상 공론의 전형이자 대학 죽이기, 특히 교수님 죽이기에 아주 대표적인 규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구는 다리를 놓고 우물을 파는 일하고 다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법률에서 만들고 법률에서 대단히 포괄적이고 느슨하죠. 시행령이 가면 굉장히 자세해지고 가이드라인에 가면 더더욱 자세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사 의견을 통해서 더 증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화되는 과정을 보면 교육부가 대학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헌법에 보장하는 가치를 어떻게 짓밟고 있는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법령, 규정, 지침, 가이드라인, 감사 결과 등이 지금 이 순간에도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을 박탈하고 대학의 생명력을 빼앗고 있습니다. 교수의 교권과 재산권과 학문적 자유를 침해하여 연구 동력을 약화시키고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을 생존 공포에 몰아넣어 해조선 현상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모든 적폐를 청산하여 국립대학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한편 국립대학교법의 입법을 통해 대학의 존재 목적이 최고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할 때입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 고등교육 분야의 핵심 과제가 되어야 하고 정치권과 우리 모두가 앞장서서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이자 소명입니다. 이상입니다.